요즘 집안에 식물을 두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인테리어를 살리기 위해 또는 공기 정화를 기대하며 혹은 그저 초록 식물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하나 둘 들여놓곤 하시죠. 식물이 있는 공간은 확실히 생명력이 느껴지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좋은 기운을 주는 건 아닌데요. 잘못 고른 식물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심지어는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기엔 다 똑같은 초록 식물이지만 그 생김새나 성질에 따라 어떤 식물은 생기가 되고 어떤 식물은 탁기로 작용해 운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요즘 들어 일이 자꾸 꼬이거나 감정이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면 집안 어딘가에 이런 식물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적으로 집안에 두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집안에 해당하는 식물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 되는 풍수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첫 번째는 바로 유카입니다. 유카는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하게 뻗어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인상적이고 인테리어 식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키우기도 비교적 쉬워 거실이나 사무실, 베란다 등에 많이 두시죠. 하지만 풍수에서 유카는 뾰족한 잎으로 인해 살기를 뿜는 식물로 분류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는 기운의 순환인데요. 공간 안의 기운은 부드럽고 둥글게 돌아야 사람의 감정도 안정되고 운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카는 긴 칼날처럼 생긴 잎이 공간의 기운을 끊고 찌르게 되어 심리적으로 예민함과 갈등 그리고 운의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침실에 두면 말다툼이 잦아질 수 있고 아이 방에 두었을 때는 감정 기복이나 짜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카는 방어력이 강한 식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집안 내부 깊은 곳에 두면 오히려 좋은 기운까지 찔러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카를 실내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베란다 모서리나 창가 바깥쪽으로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두 번째는 알로에베라입니다. 알로에베라는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가끔씩만 물을 주어도 잘 자라 많은 분들이 부엌 창가나 욕실 근처 작은 선반 등에 키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알로에와 같은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알로에는 잎이 뾰족하고 가시처럼 생긴 톱니가 있어 마치 칼날처럼 기운을 자르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알로에를 침실이나 식탁 근처, 현관 앞에 둘 경우 건강운 저하나 가족 간 갈등, 예민한 감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로에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알로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주는 방어용 식물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외부와 연결된 베란다 창가나 마당 구석에 두는 게 적절합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세 번째는 디펜바키아입니다. 디펜바키아는 넓은 잎과 단정한 외형으로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자주 보이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디펜바키아는 숨겨진 독성과 말의 기운을 막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디펜바키아의 수액은 입에 들어가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풍수에서는 소통 단절, 감정 억압, 말다툼 유발과 관련 있는 식물로 분류됩니다. 특히 거실, 식탁 근처, 부부 침실, 아이 방에 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갈등이 잦아질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펜바키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어 식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베란다 외곽, 마당 구석, 외부 복도 근처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네 번째는 칼라입니다. 칼라는 단아한 자태로 인해 개업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풍수적으로는 꽃잎이 칼날처럼 생긴 구조와 빠르게 시드는 특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이 금방 시들고 잎이 처지는 모습은 생기의 순환이 짧고
운이 빨리 꺾이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칼라꽃을 식탁 위나 거실 중심의 장식용으로 오래 두는 경우 가족 간 대화 단절, 관계 경직, 감정적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집안의 기운을 단조롭고 차갑게 만들 수 있어 따뜻한 소통이 필요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칼라를 키우고 싶다면 꽃이 피지 않은 휴면기 위주로 짧게 두고 꽃이 시들기 전에는 바로 치우는 방식이 좋습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5번째는 크로톤입니다. 크로톤은 빨강, 노랑, 초록 등 화려한 색이 뒤섞인 잎을 가진 식물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크로톤처럼 색감이 강하고 무늬가 복잡한 식물은 기운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봅니다. 집중해야 할 공간에 두면 마음이 들뜨거나 산만해지는 기운을 유발할 수 있고 감정적인 긴장감이나 피로도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크로톤을 집에 두고 계시다면 거실 한켠이나 베란다 외곽처럼 에너지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침실, 아이방, 서재 등 휴식이나 집중이 필요한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6번째는 마란타입니다. 마란타는 밤이 되면 잎이 오므라드는 독특한 식물로 기도하는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잎이 닫히는 성질이 기운을 숨기고 막는 작용으로 해석되며 운의 흐름이 단절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란타를 거실 중앙이나 현관처럼 기운이 드나드는 공간에 둘 경우 재물운이 숨어버리거나 기회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활력을 억누르고 무기력한 기운을 형성할 수 있어 부부 갈등이나 침체된 분위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차라리 조용한 서재 구석이나 간접광이 들어오는 외곽 공간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 7번째는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은 겨울철 실내를 화사하게 꾸며주는 대표적인 꽃으로 분홍빛 꽃잎과 둥근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시클라멘을 주의해야 할 식물로 분류하는데요. 이 꽃은 특이하게도 꽃잎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로 처져 피며 줄기도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운이 위로 흐르지 못하고 안에서 뒤엉키는 구조로 해석되며 풍수적으로는 운의 정체, 감정의 침체,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는 기운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는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침실이나 공부방, 아이방에 둘 경우 우울감이나 불면, 산만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클라멘은 감상용으로 잠시 두는 정도는 괜찮지만 집안 깊숙한 공간에는 피하고 햇볕이 잘 드는 외곽 베란다나 현관 앞쪽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마지막 식물은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고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반 위나 천장에 매달아 키우곤 합니다. 줄기가 길게 늘어져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식물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덩굴식물은 그 흐름을 반대로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현관이나 창문 위, 복도 천장처럼 기운이 들어오고 머무는 공간에 스킨답서스를 두면 좋은 운이 머물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나 인간관계 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간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킨답서스는 외벽 창가 쪽이나 베란다 아래쪽 선반처럼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물들 중 혹시 우리 집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하나쯤은 그냥 뒀던 식물도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 자체로도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집안의 식물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집에 있는 식물이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기운이 식물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과 삶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식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분위기, 건강, 재물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운을 여는 풍수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